반가워요, 2학년 친구들. 오늘은요, 3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선생님과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보니까요, 선생님도 어떤 마음을 가진 적이 있냐면요. 선생님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엄마 무릎에 아기가 막 태어나서 꼬물꼬물 우유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예, 샘이 났어요. 선생님 마음속에 악마가 있나 봐. 질투로 부글부글 악마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나쁜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간지럼을 태워줄 때 우리는 어떻죠? 맞아요. 기분이 참 좋죠. 그리고 가끔은 내가 스스로 옷을 입어서 아주 뿌듯할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맛있게 먹으려고 아이스크림을 딱 손에 들었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 어떤가요? 아주 실망스럽죠? 이 실망스러운 그 기분, 이것도 마음이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삼단원에서는 어떻게 하재요? 나누재요.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에 보이듯이 여러 가지 마음을 나타내는 말도 알아야 되고요. 글 속에 들어있는 마음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단계, 바로 뭔가요? 맞아요. 48쪽에 나와 있습니다. 별이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표정을 매번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린 이 말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무엇으로요? 네,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이용해서 별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표정을 그대로 전달해줘야겠죠. 그렇다면 이 별을 나타내는 설명해주는 말에 어떤 게 있을까? 즐거운 표정. 또, 나 친구를 보세요. 즐거운 표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뻐요 라는 말도 어울리죠? 행복해요 라는 말도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 하나에도 여러 가지 어울리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물론 이 마음에는 긍정적인 것, 또 슬픔 같은 부정적인 마음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요, 말을 해주지 않아도 이 표정이나 몸짓만으로도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말 알아맞히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비록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정이나 몸짓만 보고도 이게 어떤 마음이지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마음을 나타내는 다양한 말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사용해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오늘 내 기분은 이라는 짧은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 테오, 에릭, 그리고 릴리처럼 다양한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표현해 보려면 내가 어떤 겪었던 일이라고 했죠, 선생님 경험이. 겪었던 일이 어떤 게 있었는지 떠올려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리는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러고 이것을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볼 겁니다. 이렇게 말판놀이를 하면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정리해 보는 시간까지 가질 겁니다.
그리고 58페이지, 8쪽부터는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무려 4쪽에 해당하는 긴 글을 읽으면서, 이 친구, 주인공, 우리 아영이가, 그리고 영미가, 그리고 또 방울토마토, 삼형제, 또 주인공일 수 있겠죠? 자, 누가 주인공일지 글을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딘가에 인물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려 이 글이 몇 쪽까지 있다고요? 61쪽까지 길게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인물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진짜로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한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한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63쪽까지 본 다음엔요. 우리가 아까 별의 표정을 보면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찾았죠? 그리고 조금 더 그 긴 글을 읽으면서 인물의 아영이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도 찾았어요. 이번에는요, 아이쿠가 등장한 글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도 보면서요. 만화 영화 속에 드러난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이쿠의 무엇을 봐야 될까요? 맞아요. 이 표정이나 몸짓을 아주 잘 보면 이 아이쿠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로 만화 영화를 보면서 아이쿠의 표정과 몸짓 보며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과 글, 그리고 만화 영화를 통해서 마음을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역할놀이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역할놀이 정말 재미있게 선생님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할놀이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더라도 표정과 몸짓으로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그리고 친구들과 역할놀이를 한다면 어떤 인물의 어떤 표정이 어울릴지를 생각하면서 역할놀이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내가 잘 사용하고 이 마음에 어울리는 표정을 내가 잘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몸짓으로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잘 배운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감사했던 일, 그리고 짝꿍에게 고마웠던 일, 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 역할놀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